안녕하십니까? 당뇨발센터 박정민입니다. 당뇨발 환자분들은 다른 환자분들하고는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나면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그 질병이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당뇨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입원 치료를 하면서 염증을 잘 조절하고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재발해서 입원을 하시거나 악화되는 경우들을 흔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발이 재발의 위험성이 많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당뇨발 상처 속에 남아있는 염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들을 100%다 조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치료가 힘든 경우에는 상부 절단을 하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지만 최대한 절단을 줄이면서 절단 범위를 줄이면서 남아있는 조직들을 최대한 보존해서 치료하는 경우에 그 속에 남아있는 염증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른 봉합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후에 좀 빠르게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남아있던 염증들이 다시 악화돼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아있는 염증들이 다시 악화되나 악화되지 않나를 외래에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당뇨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재발하는 다른 원인으로는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당뇨발 환자분들이 통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수술 후 상처를 봉합을 하고 잘 아문 이후에 퇴원을 하더라도 보행을 하시면서 이 상처가 벌어지거나 감염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른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 통증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고 봉합을 해서 상처가 덜 붙어 있더라도 보행하는데 큰 불편함을 못 느끼시면서 아무래도 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시면서 보행량이 많아지면서 이 발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르게 스트레스가 가면 봉합된 부위가 벌어지거나 그 벌어진 상처로 감염이 유발되면서 악화되는 경우들을 그 당뇨발이 재발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퇴원하시게 되면은 상처가 완전하게 아물기 전까지는 너무 이른 보행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당뇨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뼈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외고정 핀들이나 아니면 상처 치료를 위한 이런 것들이 바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에 이런 핀들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외래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핀들이 박혀 있는 부분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들이 움직임을 예방하게 되고 감염 악화를 막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 환자분들, 특히 당뇨발 환자분들은 이런 통증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으시게 되고요. 이 수술 후에 이렇게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정해 놓은 이런 외부 핀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주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처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른 보행이나 이런 것들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로는 발 상처에 새로운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에 궤양이 생기면 그 궤양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고 상처를 잘 낫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위나 또 다른 감염이나 궤양이 생길 확률이 2배에서 3배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 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한쪽 발에 궤양이나 감염이 생기는 문제 또는 혈액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상처가 안 좋아지는 문제들이 반대편 발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궤양이나 감염이 생기는 발의 형태나 아니면 신경의 손상 등이 이미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궤양이 잘 치료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는 절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항상 생길 위험이나 재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하셨더라도 다음에 다시 감염의 재발이나 궤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외래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뇨발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뇨발 수술 이후 환자분들 중에 재발이나 상처 회복이 굉장히 더딘 분들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제 혈액순환 부전을 동반한 상처인 경우인데요. 이러한 분들은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궤양이나 감염 수술을 하고 발 상처를 잘 치료했다 하더라도 회복이 굉장히 느리고, 회복이 느린 걸 더 떠나서 상처 회복이 안 되고 수술 부위에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처가 잘 안 낫고 다시 악화가 되면서 괴사 부위 주변에 또다시 감염을 유발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수술적인 처치를 이어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발 환자분들 중에 궤양이나 감염 치료도 힘들지만 혈액순환 부전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에는 그 회복 시기가 굉장히 더디고 느려지고, 때로는 추가적으로 혈관 시술이나 혈관 확장술, 혈관 수술 등을 같이 함께 시행해야지만 결과가 호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처에서는 우리가 수술적인 처치나 입원 치료 기간 동안에 상처가 많이 호전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회복 시간이 더디면서 괴사나 감염이 진행될 확률이 다른 당뇨발 환자분들보다 특히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뇨발 환자분들은 당뇨발 환자가 잘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재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당뇨발 궤양이나 감염 또는 혈액순환 부전 등으로 치료를 하셨다 하더라도 정규적으로 외래를 방문해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는지 아니면 악화되는 재발되는 상처는 없는지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